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입니다. 우루과이와 한국과의 월드컵 경기에서 우루과이 미드필더 발데르데가 포효합니다. 이강인 선수의 볼을 태클로 저지하고 황당한 세레모니를 한 것인데요. 그는 과거 양눈을 손으로 찢는 인종차별적인 행동을 해서 논란이 되었던 선수이기에 이 선수의 행동이 인종차별을 하는 건지 의구심이 듭니다. 앞선 일본과 독일의 경기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리디거 선수는 일본 선수에게 타조 스텝을 선보이며 조롱했습니다. 아시아 축구 선수에게 하는 이런 행동이 차별적 행동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는 차별과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지만 실제 선수들의 행동은 거꾸로 가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축구 약체라 불리던 한국과 일본은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반면 축구 강국이라면서 혐오 표현을 일삼던 독일과 우루과이는 16강 진출에 실패합니다. 책 편향의 종말에서는 백인들은 그들이 스스로 인종차별주의를 거부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행동을 보면 그 말이 진심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합니다. 100년 전인 1895년 무렵에 미국과 유럽인들은 백인의 우월성을 당연히 여겼지만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백인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의 무지함을 드러내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이는 1920에서 30년대에 들어 백인이 우월하다는 편견에 대해 여러 객관적인 증거들이 나오면서 근거 없는 판단이 되고 만 것인데요. 예를 들면 1차 세계대전 징집 당시 군인들의 지능검사에서 북부의 흑인들이 남부의 백인보다 우수하다는 식의 실험 결과들이 속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미국 사람들은 스스로가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회 몇면에는 아직도 인종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늘 스스로가 객관적인 사람이라 인종에 대한 편견이 없고 차별도 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실제 행동과 무의식적인 생각에서는 늘 인종적 편견을 가지고 차별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앞서 일본인을 조롱한 독일의 리디거 선수는 흑인 선수로 과거 인종차별을 당했다며 사회적 목소리를 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타조 스텝은 전통적 축구 강국인 독일의 수준이 일본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차별이었습니다. 정말 사람들은 스스로가 차별 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고 믿는 것일까요? 아니면 거짓말로 객관적인 척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인지심리학을 대입해 분석해본 결과 인간의 마음은 두 가지 작동 양식을 띈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는 노력의 소산인 의도적인 생각이고 다른 하나는 신속하고 자동적인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의식적으로는 편견을 거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습관처럼 편향된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들이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암묵적 편향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편향은 단순 인종 문제에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시아인들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잘할 것 같다는 편견, 남자들은 과학을 잘하고 여자들은 인문학을 잘할 것이라는 편견같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은 수없이 많습니다. 아시아 국가가 축구를 못할 것이라는 편견도 마찬가지겠죠. 이러한 암묵적 편향은 악의적이지 않으며 의도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렇기에 편향된 생각이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하면서 상대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결국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의도적인 생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편향된 사고와 고정관념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고정관념은 뇌가 범주를 설정하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존재를 하나의 특정 집단이나 범주로 묶어 생각하는 것이 생각의 효율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집단에 속하는 모든 존재에 공통되고 근본적인 요소가 있다고 믿지요. 이러한 사고체계는 우리가 개와 고양이를 쉽게 구분하게 합니다. 범주화는 본질화로 이어지고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렇게 뇌가 범주를 설정하여 하나의 고정관념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기 쉽도록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런 작업 체계에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바로 집단 내 다양성은 과소평가하는 식의 오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실제 몇몇 고정관념은 근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인은 키가 크다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들은 실제로 키가 큽니다. 그렇다고 네덜란드 사람들이 다 크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판단이죠. 다른 예로는 일반적으로 공화당원이 부유하다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이는 민주당원보다 공화당원 중에 부자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화당 지역군의 중간 가계소득은 민주당 지역구의 중간 가계소득보다 적습니다. 이는 공화당원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잘 살 것이라 판단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특징이 한 집단보다 다른 집단에서 더 흔할 때 그것은 고정관념이 되고 그 집단의 모든 멤버에게 뒤집어 씌워집니다. 그렇게 형성된 고정관념은 자신의 생각에 맞는 증거들에만 반응하며 자신의 고정관념을 더욱 공고히 합니다. 이를 확증편향이라고도 하죠.
편향된 사고와 고정관념은 습관과도 같기 때문에 바로잡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편향을 깨기 위해 사회에서는 다양성을 억지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기업 채용이 대표적입니다. 채용 과정이 객관적이었는지를 테스트하고 여성 비율이나 인종 비율, 출신 비율 등의 다양성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 관리자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또 이러한 제도들이 효과적이지도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 살펴보면 아시아계 미국인의 기회가 줄었고 백인 여성이나 흑인 남성이 관리자가 될 확률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업 관리자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율성을 훼손하면 나중에 일이 잘 안 된다면 핑계를 댈 것입니다. 또 원치 않은 사람을 승진시키는 관리자는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다고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면 이들은 스스로 객관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제 편향적인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스스로가 객관적인 줄 압니다. 오히려 이런 방식은 편향적 성향을 더욱 강화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편향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책 편향의 종말에서는 편향적 사고를 없애는 여러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중 가장 간단하면서 효과적이라 생각되는 하나의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어떤 판단을 하려고 할 때 자신의 판단을 선택적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편향 그 자체를 여러 가지 생각의 선택지 중 하나로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직원 면접을 보는데 화장이 진하고 화려한 외모의 여성 지원자가 나왔습니다. 외모를 꾸미는데 집중할 것 같으니 일을 열심히 하지 않을 것 같다는 고정관념으로 그녀에게 낮은 점수를 주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당연한 게 아니라 자신의 여러 생각들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그럼 습관적 사고 경로에서 벗어나 스스로 객관적인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외모를 꾸미는 게 일하는 것이랑 정말 인과관계가 있는가 하면서 스스로에게 되묻게 되면서 그러한 판단을 유보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차별하는 사람이 되기 싫어하고 공정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기 싫어 자신의 고정관념이 객관적인 것이라 주장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스스로 객관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잠시라도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가치관에 어긋나게 행동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스스로의 편향이 하나의 선택지로 변화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갇혀있던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